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9일 체익주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을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끝까지 무사하게 잘 치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대목대목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하다가 여차하면은 끊고 또 이어서 연결해서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런 엉클어진 현상들이 우리 국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20여 년 전에 특별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갖가지로 노력하던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 우리 실체를 여실히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동교동으로 90%에서 95%, 8% 성공 불가능합니다라고 내용 증명과 신문고와 또 언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호소하고 경고했었습니다. 이후에 노무현은 98%, 이명박은 99.98%, 박근혜는 3000% 성공 불가능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막상 탄핵 소추되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되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으로서의 소수 의견을 보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 탄핵 소추되자 개인으로서의 소수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간에 헌법도 있었고 법률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모든 기관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자질, 여건, 밑바탕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를 기회로 전 국민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대통령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거나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을 때는 탄핵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로서도 지도자들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회, 헌정사에 오점만 남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저것 다 떠나서 100%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경우 곧바로 탄핵으로 연결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고영주 씨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무죄로 끝났습니다.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혜택들을 보고 성장했던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결국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였든 국제사회를 향해서였든 또는 북한을 향해서였든 상전으로 모시는 김정은을 향해서도 자신이 분명하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표현할 것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태생적인 공산주의자였던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에게 돈을 받아서 공부하고 고시 합격한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강력하게 코가 끼어있지 않고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평화주의자라는 두 가지 의미에 의존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결국은
평생을 거짓과 이성과 조작과 선동으로 살아온 나머지 뒤가 캥기고 구린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게 강력하게 코가 끼었고 조국이하고 연결되어 있고, 조국이도 또 그런 삶을 살아버리니까 우윤군 또 뭐 박영철 뭐 반부패 비서관인가 뭐 그런 쪽으로 해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코가 걸려 있으니까.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국이 인륜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조국 집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찾아갔을 때 정경심이가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조국이가 검사 바꾸라 해가지고 내가 장관입니다 하고 전화했던 것이 인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국이는 인륜을 이야기할 자질이나 자격이 없어요. 인륜은 쉽게 해서 제일 크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휴머니즘이에요. 포괄적인 인류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간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류에 누구한테 특별하게 더 잘하고 누구한테는 못하고 뭐 엄청 그 편차가 굴곡이 심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공정무사한 이게 이제 인륜이거든요. 조국이가 그렇게 한 것은 압력이고 올권이고 남용이죠, 남용. 그리고 정경심이하고 관계에서는 완전히 정분이죠, 정분. 삐뚤어진 정분. 잘못된 사심, 욕심에 의해서 망가진 정분. 하고 이제 속으로 그걸 인륜을 빙자해서 전부 다 발각 날 것을 좀 막아볼까 그러고 직접 간접으로 행여하고 기대하고 쑤셔본 거죠. 근데 안 통했던 거죠. 안 통하고 오히려 이제 말썽이 된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인륜을 아는 사람인가 볼까요? 인륜을 아는 사람이 온 가족, 부모부터 자식까지 온 가족을 그따위로 만들어요. 그게 인륜을 아는 겁니까? 어디 가서 고개 들고 어린애들 한테라도 인한 소리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럴 자질이 자격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막 떼먹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아니, 인륜에 충실하려면 공직을 안 맡아야지. 그리고 고위직 안 올라가야지. 그리고 고위직으로 올라갔더라도 공직을 맡았더라도 인륜이 그렇게 중요하면 가정이 그러고 엉망진창이 되고 마누라가 아프네 하면은 가서 병간호 하든지 아파 죽겠다 하잖아. 조사도 못 받겠고. 그러면 인륜을 그렇게 충실히 여긴 사람이 가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 알라 나와서 공직을 맡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 장관까지 해. 그리고 사회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해. 그 개인적인 인륜이나 따지고 살지. 그러면 나머지는 인륜이 적용이 대상이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앉아서 그 문드러진 집구석 보고 앉아서 관계 보고 앉아서 범죄 보고 앉아서 응? 두 사람의 인륜이 그렇게 중요한 게 그놈의 입장에 맞춰서 다 봐줘야 되나? 검찰이 따라줘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쓰레기가 그놈에 맞춰서 변호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도대체 동의인지 선지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는 이런 정권 이런 인간들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조국이 지지자들 문재인 지지자들 진짜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요 진짜. 진짜 정신 차려요. 그러면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 새 나라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작한 대로 가능해. 그런 쓰레기들 망가져가는 완전히 폐인들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정당하게 가서 인턴십을 했어요. 동양대 가서. 그러면 동양대 가서 인턴십 했는데 총장 그래갖고 표창을 받았어. 근데 그게 이조래. 그러면은 아니 총장한테 전화해갖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에 그 모질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항의를 해야지. 항의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만일에 나 당당하게 다 할 것 다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나왔단 말이에요. 설사 조금 뭐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렇더라도 그 전반적인 흐름은 정상적으로 딱 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항의를 안 하는 것이 이미 끝나본 거 아닙니까? 국회 출석했을 때 답변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바로 직격 쏴야지. 그러면 항의를 했습니까?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가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이러저러 해갖고 이렇게 됐지 않냐? 뭔 소리 하냐 지금 하고
해보면 입장 곤란하고 깝깝한 것이 동양대가 돼야지. 어떻게 그 동양대에다 전화해갖고 사정을 해? 이거는 그런 이런 짓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또 키스트 인턴? 키스트 가서 뭐 방문증 3일인가 했다는 거예요. 3주 인턴을. 그러면은 거기 가서 만일에 그 다니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나 요즘은 그 카드 찍잖아요. 카드 찍으면은 출석이 되는 거예요. 출석이.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 본다? 여러 명이 들어갔다 해서 막 우한이 들어가 버렸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설사 그랬다 해봐요. 그러면은 가장 잘하는 주민이가 아니 그때 당시 이런 상황 이렇게 돼갖고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는 어떻게 해서 고장났고 그 다음날은 뭐가 어째서 막 전기가 가버렸고 안 되고 그 다음날은 또 도둑놈이 들어갔고 압수수색 들어갔고 있으니까 가동 못한다고 해갖고 못했고 무엇이 어쨌고 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지. 3주권 당사자인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그 상황을 전부 설명 못하는데 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이 없잖아요. 흔히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인데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일에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죽겠어. 나는 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청렴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짓들을 했어.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진짜. 근데 그것이 발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기겁하죠. 자기가 남편이로서 그러고 몰랐던 것 잘못된 거라고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합니까? 사과하죠. 이혼합니까? 이혼 안 합니까? 조국 같으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몰랐으며 어떻게 그런 마누라하고 살았으며 어떻게 가정을 그따위로 꾸렸으며 부끄럽죠. 엄청. 그러니까 사죄하는 거라고. 사죄. 도의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사죄하고 그리고 마누라한테는 참 기가 막힐 일이니까 이제 싸우든 뭐 아니면 따지든 이혼 준비를 하든 이제 결국에는 이혼할 거 아닙니까? 마누라가 감옥 간 마누라가 잘못한 거 남편이 같이 뒤집어 쓰겠어요? 변명해 주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돈 써서 술수을 해갖고 압력 행사해갖고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간단한 사안도 아닌데 치명적인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그게 사실이라면 치명적이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아니라고 두둔을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두둔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이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애매한 태도로 하라고 하면서 뭐 거짓말은 수없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도 그러고 마누라를 보호하고 들어가.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혼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동행대에다 항의해야 되는데 항의를 안 해요. 그럼 그 도둑놈 거짓말 지가 조작해갖고 표창장 위조했다는 이야기지. 근데 와이프가 잘못한 거 훤히 알면서 이제 드러났어. 근데 아니라게. 그럼 와이프가 처벌받아야 된다. 와이프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너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 하고 딱 이혼 수속 진행해야지. 북한 봐요. 남자가 문제 생겼을 때 여자가 이혼해보면 여자 봐주잖아. 끝나. 그러댔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안 하고 거꾸로 보호해주고 들어가. 그러고 두둔해주고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도둑놈이란 이야기지. 사기꾼이란 이야기지. 똑같이 오히려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아니라 주범이란 이야기지. 주범. 자체 형사법 전문가인데 교수님인데 이런 개쓰레기 양아치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조국이하고 노무현이하고 누가 더 인물이에요? 여러분 조국 팬이 더 많아요? 노무현이 팬이 더 많아요? 노무현이 팬이 더 많은 걸로 알아요. 나는 노무현이가 더 조국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월등한 사람인 걸로 알아요. 노무현이 볼래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끝나고 이제 갔는데 언론 보도에서 600만 불 받았다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혼양수이가 600만 원 받았어. 그래갖고 또 어디냐 그러면 돈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아들 딸 집 사줬어. 노무현이 혼절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혼절. 그 다음에 노건평이한테 통해서
1억짜리 시계 2개, 커플 시계 1억짜리 2억을 받았다 한다고 하잖아요. 노면이는 기가 막혀버린 거지. 권양숙이 와이프를 뭘로 보겠어요? 노면이도 조국이도 문재인이도 가정 하나를 제대로 못 꾸려갈 정도의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들이라고. 그걸 우리는 잘 못 느껴도 하늘의 이치는 알아요. 이미 하늘은 냉정하고 하기 때문에, 또 냉정한 질서 얼마나 정교합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복을 안 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걸로 인해서 망가진 상황으로 방향이 잡아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딱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이가 자살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뭔 꼴입니까? 조사받으러 다녀요. 지가 산 거다고 평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한 거다고 틀려버리는 와이프가 틀린데, 조국이하고 노무현하고 비교 한번 해보게요. 맞는가요? 이해가 되는가요? 맞지요, 내 말이? 맞다 정도가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사상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어요. 사상이 무슨 놈의 사상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자, 이제 쓰레기 집구석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정경심이가 이제 감옥 갔다 해보게요. 그리고 조국이가 정경심이한테 다 밀어버리고, 정경심이가 내가 안고 간다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안고 갔어. 감옥 살아. 그러면은 조국이 그것이 쓰레기지, 그 양아치지, 그게 인간입니까? 응? 뭣도 모르고 뭐 영문과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법하고도 관계도 없는 인간을 조국이가 코치 다 해주고 똑똑한 척 해갖고 자기 마누라 감옥 보내놓고, 마누라는 그놈이 그래도 뭐 사랑인지 정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놈 뒤집어 쓰고 가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오라고 있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말이 안 되지. 대신 감옥 살아? 그래서 쓰레기예요, 쓰레기. 조국이가 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정경심 여차하면 불어버린 뒤 이제 배신하면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왔냐?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꼭 뭐 피해를 입네, 감옥 가네, 뭐 범죄를 저질러 갖고 어쩌니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양반 상놈 시대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제시대에 또 망가졌습니다. 6.25 때 또 망가졌습니다. 독재에 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해서. 복잡한,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 축적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빛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보고. 그동안에 잘하고 살았던 게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잘못은 오히려 감춰지고, 그 정도는 됐다 하거나, 그렇게 살았냐 지금까지, 그러고 상쇄되는 효과도 있고 오히려 빛나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저기 보세요. 까면 깔수록 뭐 양파하고 비교되고, 그건 그런다고 치고, 내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런 꼴을 당하면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뭐 그 기관장하고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해놓고, 그래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싸움하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억울하니까 시민단체 이제 쫓아다니고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홍콩역에 피해를 많이 받은 그런 단체들이 이제 몇 군데 알게 돼가지고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제 그 사정을 보니까 나는 잽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려. 어느 시점에서 딱 이제 망했잖아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인생이 중단돼 버렸더라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의식 성장 중단돼, 올 스톱돼, 모든 것이 올 스톱돼 본 거예요. 그 순간부로.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당해보고 처절하게 망가져버리고, 민사로 걸린 사람이 형사까지, 형사로 걸린 사람은 민사까지, 또 이리저리 저리 이리 해갖고 변호사 잘못 사갖고, 아주 지금은 나 어쩐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변호사 잘못 사갖고 일이 걸리고 다시 저리 걸리고, 아주 말로도 못할 짓거리들
무수히 내가 봐봤으니까. 나 소책자 만들었습니다. 나 잠깐만 보여드릴게. 얼른 자료 찾아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회정의와 민주개혁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책자 팜플렛 비슷하게 광고도 좀 받고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해봤었어요. 뭔 이야기냐면, 사법개혁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한둘이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돈은 돈이라고 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전부가 인생에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부로 여기는데, 내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태어나려면, 또 그런 식으로 살려면 살 이유가,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양이라고 치고, 우리가 그 케이스라고 치고, 우리가 차라리 반성하고 우리가 모여서 뭉쳐서 다시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뭉쳐보자. 그래가지고 사회에 뭔가 환기를 시키고, 사법개혁이 뭐 법원이든 검찰이든 개혁에 대한 세상에 이 꼴이 뭔 꼴이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국민들도 환기시키고,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뭐 구체적인 개혁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유도를 해보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해서 했는데, 다 맞으니까 옳다고 해요. 옳다고 하는데, 나하고 대답할 때는 다 맞은데, 나하고 고개만 딱 돌아가면 또 자기 사건이야. 자기 건으로 가버려. 오직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해보겠더라고. 보니까 너무나도 가엾은 거라.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치료도 좀 해주고, 그 어떤 위로도 좀 해주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되겠어요 그게? 나는 지금 그 검찰개혁 이야기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조국이가 사회주의자라 했잖아요. 사회주의자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되려면은 지금 문제가 많다 했잖아요. 뭐 문제 그 엄청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에 의해서 그동안에 단 피해자들을 무시하면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주의자를 좋게 미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동정심, 최소한의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잘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분석이라도 해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 또 뭡니까, 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해가지고 전부 정치권적인 현상으로, 개인적인 현상으로 끝내버리고, 이용해먹을 거 이용해먹고 했지, 이걸 총체적으로 끌어안지 않았다고요. 나는 내가 이후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걸 끌어안아요. 내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끌어안아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미 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령제도 지내줘야 되고, 종교계들 못하는 거예요. 다 나는 종교계들한테 뜻이 있는 사람들, 의무 없어요. 관계 없고. 필요한 사람들, 자기들이 이걸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위령제를 지내줄 수 있다 한 데는 모아갖고 합동으로 할 거예요. 합동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해줘야 돼요. 반드시 풀어줘야 돼. 기독교라고 말뚝박아도 안 되고, 불교라고 말뚝박아도 안 돼요. 왜? 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다 틀렸기 때문에, 각자 종교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귀신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귀신 굿이라도 해주고 전부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전부 다 수준을, 그 자체 내에서 수준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감시 시스템, 감찰 시스템을 정확하게, 내가 종사했던 16, 7년 종사했던 그 분야에서는 그 감찰팀이 그 안에서 감찰한 게 아니라 정반대 기능을 했으니까, 정반대 구실을 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가서 따졌다고. 예, 감사과에 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굴러가겠어? 문제 되면 목 보전하겠어? 내가 하라고 물어봤다니까 가서. 이건 뭔 짓거리냐고.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찰이, 대한민국 감찰이 감독기관이에요. 감독기관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론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 일이 생겼을 때 하수인들이다. 뭐 하수인들 전부 다. 하수인 문화라요. 우리나라는 어른 공경이. 내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수인 양성 문화라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이제 조국이한테 먹혀든 사람, 조국이 그 일가한테 일가가 그 못된 짓거리 하는데 그게 다 통용이 돼불고 먹혀들고 방주하고 동조해주고 해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 조국의 일가는 망가진 사람들이라 해요. 근데 이에 관련해서 그 망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당해준 거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권력이 약했든 돈이 약했든 뭐 압력이 무서웠든 뭐 어쨌든 간에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옳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니까요. 서민들에서 산 사람들은 서민을 몰라요.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다 인간적이 돼버리니까 전부 좋은 사람들로 보여.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처럼 보여. 근데 밑에 사는 사람들 말단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낙오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수준으로 이 사람끼리 살아버리고 일하고 살고 이유상종해하고 사는 건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국이가 진정한 사회주의자라 해도 말이 안 된다. 왜? 아픔은 돌보지 않고 수적 권력하고 정치권에서 권력 지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신, 신처럼 행세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무엇을 어쩌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 집권 초기에. 근데 내가 문신이 아니라 문신이라 했어. 문신의 차이는 신이 아니라 문신. 우리 몸에다 조각조각 문신하잖아요. 온 대한민국에다가 조각조각 지 멋대로 그림 그리고 마음대로 쑤셔 놔가지고 해놓고 해갖고 다 망쳐본 문재인이 문신이다 그 말이에요. 문신에 불과하다. 잡다한 문신만 하다 끝나버려. 양아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된 이후 직후부터 계속 그래 왔다니까요. 피해자 단체 갔던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하나 더 추가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시에 가서 이제 본 바로는 우리 법조계 또 법조계 주변에 이제 브로커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법을 좀 알았단 말이에요. 또 일부 피해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당해봤어. 그래가지고 형사 민사 소송도 좀 해보고 그럼 이제 경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법으로만 사는 거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진행해 올 때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발전되어 오면서 인류애를 밑바탕으로 해서 튼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렸던 그러니까 그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간다운 삶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복지 이런 차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면서 발전된 게 아니라 법만 알면 일단 법으로 이기면 끝나니까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질적인 사람들. 법만 알고 법으로만 교묘하게 이용하고 나머지는 뭐 무시해버리고 법 모르는 건 완전히 다 지 밥으로 여기고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들 나쁜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사법부나 경찰, 검찰 법을 다루는 기관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노란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이제 개혁의 어떻게 보면 최고 우선순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논의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의식이 1번이죠. 의식 향상이 1번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영락없이 그 사람들이 바로 조국이에요. 조국. 저 사람들은 악질이지. 저건 절대 정상적인 사고방식, 건전한 사고방식,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내 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이 이게 아주 외모에 빠져서 또 뭐 그럴듯한 목소리에 빠져서 뭐 간판에 빠져서 헷갈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일에 저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산다. 그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완전 인간 이하에 뻘뻘 바닥 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요. 조국이가 만일에 진짜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런 초라한 짓거리 할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버티면 지가 몇 달을 버티겠습니까? 얼마 못 버텨가고 지금 자리에 있어도 누가 알아주도 안 하고 먹어주도 안 하고 추접시한 짓이 저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간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못할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절대 부러워하거나 침체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힘내야 된다고요. 알았죠? 안철수 이야기 하더만 안스트라다무스 안철수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떻게 된다고 예고했다 해갖고 지난번에 안스트라다무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보면은 안철수 그러면은 단일화 했어야지. 왜? 문재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어야지. 목을 걸고 그 다음에 단일화 못해 그러면 후보 사퇴해버려야지. 두 사람한테 밀어보고 둘이 또 알아서 싸움 해갖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지금쯤 안철수가 대장이에요. 대권 가도에 올라서 버렸어 이미. 왜? 그때 위험하고 지금 큰소리 얼마나 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못했잖아. 끄끈해갖고 문재인이 당선시켰잖아. 내가 문재인이가 뭐 현대사에 업적이 있어요? 찬란하게 뭐 기여하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그 문재인이가 존경받아서 된 대통령입니까? 박근혜가 몰락해 해보니까 박근혜가 몰락해 해갖고 보수로 완전히 와해 붕괴시켜버리니까 문재인이 이익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문재인이 당선의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2번은 문재인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랐으면 지도자로서 자질 자격이 없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문재인이 당선의 2등 공신이라. 그 다음에 동인지 선지 모르고 문재인이 찍어줬던 그 문재인으로 돌아섰던 보수 또 중도 문재인이 원래 지지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1번 문재인이 당선의 1등 공신인 박근혜 2등 공신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3등 공신 보수에서 보수 중도 4등 공신 원래 이제 거기는 진보의 지지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고 예고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안철수 안스트라다무스 맞습니까? 내가 체스트라다무스지. 나 그 저 뭡니까 그 노스트라다무스 그 책 다 읽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책 나왔을 때 아주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들 다 실패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절대. 어쨌든 이번에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은 또 뭔 짓거리 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마다 도끼로 발등 찍는 짓거리 합니다. 나는 예고를 했잖아요. 예상을 했잖아요. 문재인이는 스스로 발등 찍는 짓거리를 한다. 때문에 문재인이는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식 향상을 통해서 그건 이제 계속 진행해 가야 될 내용이니까 그걸 놓아둔 상태로는 절대 대한민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사 전환, 너무 깊은 관계, 너무 사이좋은 관계, 너무 돈독한 관계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선진문화, 후진문화에 이어서 이제 그걸 내가 약간 보충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타임을 먼저 집어넣었으니까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너무 친해지고 너무 정상 이상으로 하면 인륜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정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하게 관계로 가버리면 깐시 뭐 어디 그 중국 근다며 그 관계 문화는 배려본 거예요. 인간을 사회도 배려보고 문화도 망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조국은 우리가 쌍수 들고 말려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뭘요? 검찰 개혁할 수 있는 그 많은 기간 동안이 쭉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법원도 있었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에 의해서 개혁당한 식으로 처벌받고 그런 꼴이 전락되어버렸고, 검찰은 세상의 쓰레기 사기꾼한테
범죄자한테 개혁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얼른 목을 걸고 조국이부터 쫓아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사기꾼한테 세상에 개혁 당하면 되겠습니까? 사기꾼 입에서 개혁이라고 수장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거지 같은 더러운 놈한테 그런 꼴 당하면 쓰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끼리끼리 놀다 보면은 동인지 선지 그분 못하고 망해먹은지 모르고 전락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힘냅시다. 절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실현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희망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희망을 향해 가지 않았고 희망을 향해 가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걸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실현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이지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모질한 건 아닙니다. 해봅시다. 힘내세요. 이상입니다.